안녕하세요. 강연 리뷰TV 강은하입니다. 오늘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진행된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강연 세미나에서 진행됐었던 강연을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지대 넘야새 독실이님 기억나시죠? 바로 이날 강연 사진입니다. 저도 역시 MC로 활동을 했고요. 어떤 강연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셨는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윤리의 중요성. 이 강연을 만약에 다른 장소에서 들었다면 저도 좀 울림의 크기가 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날 강연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선도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오픈하기에 앞서서 홍보와 안내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책자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강연이라는 세미나 형식으로 모집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우선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들이 긴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국비지원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1인당 굉장히 큰 금액들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들이 지원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육을 받는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잘 수료해서 취업하기까지 질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도가 몰려올 때 던져드리는 이 보드를 잘 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제가 그날 MC 볼 때 멘트로 소개를 했었는데요. 기술 윤리의 중요성이라는 이독실님의 강연이 포함되면서 안전교육도 함께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날 강연에 대한 내용을 줄거리 읊듯이 강연 리뷰하진 않을 거고요. 강연 저작권 오늘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강연을 듣고 나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사고의 깊이나 생각이 났던 책들을 공유하는 정도로 저는 오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독실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윤리의 중요성이라는 화두와 제목을 던지시면서 몇 가지 발전되고 있는 학문들의 스톱 또는 생각을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야 할 내용들을 던져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생학을 거론하시면서 신우생학이 아닌가라는 유전체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생각과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또 자율주행차. 우리나라는 규제가 좀 많이 강화되어 있는 편이어서 아직 상용화되고 있진 않은데요. 지금 이 녹화 시점에서는. 그런데 자율주행차에서 이 자율주행차가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사고의 순간에 판단을 할 것인가, 운전자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사고 현장이 일어나기 직전에 도로에 있는 행인을 선택할 것인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화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조금 요약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D 프린터에 대한 교육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료만 또는 원료만 확보가 된다면 다양한 것들을 손쉽게 집에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컵을 사러 가지 않아도 플라스틱이나 또는 유리 이런 재료만 있다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의 단 하나뿐인 컵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들로 많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모든 기술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죠. 그래서 총기를 만약에 만든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더불어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론 촬영에 대한 내용,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창문을 많이 열어놓고 산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불법 촬영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서울 시내는 전역이 다 드론 촬영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드론이 다양한 방면으로 선하게 쓰일 때는 뭐 화재 진압이라든지 아니면 그 의료의 순간에서 쓰일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긴 한데 구조 현장에서 악으로 작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가 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과학, 기술과 윤리, 어떻게 보면 분모와 분자처럼 항상 같이 가야 하는데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면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죠.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책 2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스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마이클 샌델의 완벽에 대한 반론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분 정의는 무엇인가 그분 맞습니다. 우선은 토마스 헉슬리에 대한 내용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해요. 이분 하면 찾아보면 자료들을 봐도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그리고 진화론의 거의 뭐 정점에 있었던 또는 대중화시켰던 그런 과학인으로 꼽히죠. 이분이 과학자, 사이언티스트라는 호칭 대신 맨 오브 사이언스라는 과학인으로 불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존중해서 저도 과학인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화와 윤리는 사실 이분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면 재미있기도 하고요. 자기 반성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다윈의 불독이라는 호칭을 또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그 어떤 그 세미나 현장에서 굉장히 반대되는 의견에 맞서서 아주 불독처럼 물어뜯듯이 그렇게 약간 토론에서 조금 이긴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별칭을 얻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진화와 윤리라는 책은 옥스퍼드 대학교에 찾아보니까 로마니즈 강연에서 연설했던 내용을 묶어서 낸 내용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책 속에. 근데 이 연설의 장소가 로마니즈라고 하잖아요. 이 로마니즈는 그 다윈이 가장 아끼던 애 제자였고요. 이 로마니즈라는 분이 진화 이론가로도 활동을 하면서 옥스퍼드 대학의 연례 강좌를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 토마스 헉슬리가 강연을 했던 부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책 내용이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다 조금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제가 붙습니다. 19세기 자유주의 과학인의 멘토 토마스 헉슬리의 윤리 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돌아가시기 2해 전에 연설한 내용을 묵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쩌면 평생 그 진화론에 대해서 대중화를 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그분의 논리에서 이런 부분만큼은 좀 조심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신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을 조금 살펴볼까요? 9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 진화에 끼치는 우주 과정의 영향력이 클수록 그 문명은 더욱 원시적인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사회 진보는 매 단계마다 존재하는 우주 과정을 억제해서 이른바 윤리 과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이제 별표를 조금 팡팡 쳤는데요. 윤리 과정의 목표는 주어진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의 생존입니다. 울림이 저만큼 좀 전해지셨으니까 제가 잘 읽었을까요? 네, 모든 분야에 대한 발전이 비약적으로 또 굉장히 가속도 붙어서 이루어지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들이 진행이 될 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하는지, 특히 그 강연에 신우생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조금 그 주의할 점을 짚어주셨던 이독실님의 의견처럼 우리가 유전자 또는 질병을 고치는 그 욕망에서 더 많은 욕망으로 나가면 신의 영역에까지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완벽에 대한 반론을 쓴 마이클 샌델의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생명공학 시대 인간의 욕망과 생명윤리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정의 열풍을 많이 또 불러오셔서 이런 책도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도 처음에 찾아볼 땐 그랬거든요. 정치 철학 쪽이었기 때문에 이런 쪽도 있었을까 싶었는데 좀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건 그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라는 기존의 책을 다시 새롭게 번역했고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교수님의 전면 감수를 통해서 원전을 좀 많이 해치지 않으려 했다라는 출판사의 편이 있었습니다.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능이 뛰어난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버드 출신 여성의 난자를 기증받는 부부, 윤리적으로 괜찮은가? 라는 화두를 던져주고 있고요. 입시 준비를 위해서 일부러 ADHD 치료 약물을 복용해서 집중력을 높이려는 이 수험생, 괜찮은가? 라는 내용. 그리고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이 부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학력 또는 저소득층 여성의 저학력이 반드시 저소득으로 연결되진 않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학력, 저소득층 여성의 불임 수술을 장려하는 정부, 이런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승자 독식 구조에 일침을 가하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약간의 불편함,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불편함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 또는 다양한 사회의 화두들을 좀 이렇게 한데 모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두 저자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록색 옷을 오늘 입었잖아요. 네,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좀 부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독실님의 기술윤리의 중요성이라는 강연을 듣고 나서 또 이 책을 또 두 권 다 찾아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윤리란 우리가 교차로 지점에 노란불을 맞닥뜨린 운전자의 그 순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차로에 노란불을 만나면 어떤 운전자는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기도 하고요. 또 어떤 운전자는 금방 빨간불로 바뀔 거니까 잠깐 멈췄다 갈까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다른 방향의 교차로에서 오는 같은 생각의 운전자가 나와 똑같이 가속을 한다면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교차로 지점에서 만약에 멈추지 않고 그냥 바로 빨간불 만나지 않기 위해서 속도를 낸다면 다양한 문제들이 각 분야에서 분명히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자동차의 원래의 속도 기능에만 속도 기능에만 포인트를 맞출 것인가? 자동차는 달리기 위해서 설계가 됐지만 잘 멈춰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라는 그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3D 프린터 또는 드론, 자율주행차, 생체 기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발현된 기술적인 욕망이잖아요. 이 욕망들이 좋은 쪽으로 잘 발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강연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이독실님의 마지막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래야 좀 더 나은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날 참석했던 강연에 참석했던 분들이 그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최일선의 교육을 받을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강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